자, 여러분 갔다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오, 좋은데요? 확인이 돼서. 아, 좋아. 저 보자. 야, 이거 이찬이 필통? 완전 귀여운데? 아, 네. 이거 내가 계속 신으려 해가지고 어. 문제예요.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완전 귀엽다. 오, 좋아. 좋았어. 자, 그럼 봅시다. 자, 아까 1번하고 2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요 3번.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상에서 이 세 번째 점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수소 원자와 수소 분자 중 수소 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다. 자, 여기에 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수소 원자와 수소 분자 중 수소 분자가 가장 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안정하다는 말은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 이거예요. thermodynamically stable. 이걸 우리말로 이제 안정하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계라고 하는 것도 뭐 처음 안드로메다 뭐 치타구리 행성 주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겠어요? 그냥 지구, 알겠죠? 지구. 지구에 더 많은 형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중 누가 더 안정해? 자, 부실부실 잘 부서지는 흑연과 튼튼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 중 누가 더 안정하다? 흑연이 더 안정한 거예요. 왜? 우리 자연계에 누가 더 많으니까요. 흑연이 더 많으니까. 알겠죠? 즉 구조적으로 결합이 강력하다 약하다와 그것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는 이 수소가 원자로 더 많이 있어요? 분자로 더 많이 있어요? 분자로 더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석이란 철저하게 수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아주 현상적 분석인 거예요. 실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수학을 더 입히는 것 뿐이지 수학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바로 H2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어떻게? 요렇게 해서 EP 미니멈.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그 위치 에너지의 최소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면 뭐가 나타나느냐? 일정한 결합 길이가 관찰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에 예를 들면 뭐 어떤 남학생과 어떤 여학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학교에 뭐 다 남녀 공학이니까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둘이가 항상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식당에서 봐도 뭐 수업 시간에 봐도 뭐 걸어 다닐 때마다 항상 둘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상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해서 야 너네 둘이 사귀냐? 그러면 아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입장은 어떤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두 입자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나타난다는 건 그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화학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자들 사이가 일정한 거리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느냐? 그 거리에서 인력과 청력이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딱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그 상황에서 인력이 더 우세하면 거리는 더 가까워질 거고요. 청력이 우세하면 거리가 더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순간은 인력과 청력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말이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일정한 거리를 이루는 순간 dP, dR 인력 빼기 청력인데 이게 뭐가 돼? 0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짜잔 이런 식의 수소 분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그 일정한 결합거리 뚜두두두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수소 분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거리가 대략 기억이 안 나냐? 기억이 안 나냐? 여기 있다. 바로 0.75 이 정도가 나타납니다. 0.75 옹스트롬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 일정한 결합 거리를 보통 RE 얘를 RE로 보통 치환을 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 거리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 숫자는 어떻게 얻느냐?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얻어냈다고 치자. 그럼 그 숫자가 0.75이고 그걸 문자로 표현을 할 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RE라고 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그 순간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분자를 형성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예전 알겠죠? 그러면 앞서 요 1, 2, 3을 한번 다시 조합해 볼게요. 자, 멀어질수록 0으로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 접선의 길이가 보통 양수면서 4사분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극소값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래프는 요런 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너 썼어요? 그 다음 요 네 번째.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줍니다. 이업.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정 결합거리. RE 보다 더 압축이 돼버리면 두 입자 사이의 청력이 세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1. 입자 간 거리로 입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어떤 남학생 어떤 여학생이 둘이가 친하게 지내서 거리가 가깝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요 그 뭐 남녀 사이에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친한 친구들도 항상 밥 먹을 때 같이 가고 공부할 때 옆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놀 때도 같이 놀고, 막 뭐 PC방에서 게임할 때도 옆자리에 앉고 이러면 그때도 친한 친구들 사이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한 거리가 실제로 사귀는 남녀 사이, 이게 남녀라고 국한질 필요도 없겠네요. 하여튼 뭐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의 그 둘 사이 평균 거리와 친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일정한 거리가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관계의 종류를 얘기해 주는 이 거리도 적절 거리가 있는 거지, 이것보다 더 가까워지면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막 뭐 예찬이 저기 저 누구야? 저기 민준이랑 친해요? 아, 친해요? 아,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 뭐라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민준이도 그래요. 민준이 아닌데, 아, 뭐야? 아, 현민, 아, 여기 현민, 야, 민준이라고 그래. 하여튼 현민이랑 친해. 하여튼 그래. 그럼 친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막 저기 현민이가 갑자기 예찬아? 하면서 갑자기 너 좀 달라 보여. 자, 이렇게 막 무슨 말 하겠어요? 서로 호흡이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쑥 들어왔다고 쳐봐. 아무리 친해도 말이죠. 갑자기 그랬다고 쳐봐.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왜?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그 불편함을 느끼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불편함을 물리학적으로 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인끼리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지만 연인도 그 적절한 거리보다 더 가까이 붙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예찬이 연애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없어요? 저기 현민이는요? 없어. 아, 그래요? 그 뭐 나는 뭐 당연히 연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애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남녀간의 사이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뭐 같이 누워서 잘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도 같이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누워 잘 때 이게 사이가 좋으면 팔베개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팔베개도 하고 어머 자기야 이러면서 있고 그냥 잠도 자는데, 이때 여러분 아직 뭐 팔베개 안 해봤겠지만 팔베개 있잖아요. 딱 1분 좋아요. 그 인간의 머리라는 게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에 머리를 딱 베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지. 근데 1분 지나잖아?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인 사이도 그 일정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자, 청력이 매우 우세해질 경우는 이 위치 에너지가 드디어 양수 일사분면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인력 빼기 청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음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짜잔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그게 음수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멀어지면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적절히 가까워지면 무조건 인력이 우세해져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그 다음 가장 안정한 화학결합을 이루었을 때 인력 청력이 같아지며 그것보다 더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청력이 더 우세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청력이 우세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청력이 우세해지는 만큼 이 상태를 유지하겠어요?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겠어요?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오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친구끼리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뽀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쑥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 아, 야 저리 가!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 이런 말이지. 뭐든지 하시겠죠? 오케이 됐다. 썼죠? 자, 그래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 이 찬다 썼어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준다잉. 기준다. 이야. 자,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 근데 이게 영어 표현으로도 한국어 표현으로도 이 부분이 이게 종종 이렇게 생략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결합 에너지, 영어로도 본드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줄여 쓰는 표현이 이렇게 줄였어요. 줄였을 때 어떻게 쓰냐면 BE라고 줄여 쓰는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 쓰는 준달책은 예를 들어 D로 줄였어요. D로 줄여 쓰는 책. 근데 또 어떤 책은 어떻게 줄여 쓰냐면 BDE로 줄였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B는 본드 에너지를 줄여 쓴 거고요. D는 디소시에이션만 따로 쓴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나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준달책은 또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뭐야 하여튼.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원자 간 결합의 해리 방식. 자, 첫 번째 1.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동등 분해라고 할까?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자쌍이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렇게 쪼개지는 걸 동등분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분해가 있냐면요.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테롤리틱 클리비지. 여러분 그 호모 헤테로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그 생물학에서 유전자형 할 때 이게 뭐 같은 거면 호모 다르면 헤테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는 뭐냐면 이거는 비동등 분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하고 B 결합이 있는데 이때 여기 결합을 이루고 있는 요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 한쪽으로만 온팡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합 전자 두 개가 한쪽으로만 이동을 해서 하나는 양이온이 되고 하나는 음이온이 되는 걸 뜻하죠. 알겠죠? 그래서 결합이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할 때 이렇게 호몰리틱 클리비지와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대? 자, 어서 쓰시고. 썼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화학 반응도 이런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결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걸 또 이제 연력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다르면 해보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썼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쉬고 있습니다. 자, 짝 지우면 이때 이 기체상 화학 결합의 동등 분해. 자,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동등 분해를 호몰리틱 클리비지 아시겠죠? 호몰리틱 클리비지 동등 분해를 뭐라고 부른다?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자하고 어떤 원자가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결합 전자가 양쪽으로 똑같이 떨어져 나갈 때, 알겠죠? 그걸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렇지 않고 전자가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거 있죠? 비동등 분해. 그럼 이런 비동등 분해는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지 않아. 이거는 사실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거 이제 지금 할 건 아니니까 간단히만 쓸게요. 이런 반응은 이온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몰리틱 클리비지와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는 결이 많이 다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등 분해, 비동등 분해. 이때 자, 다 썼어요? 다 썼죠? 예찬 지금 졸려요? 거의 다 했어야겠죠? 안 졸리죠? 자, 여기 준다잉. 라고 하고 재밌는 건 언제나 흡열 반응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없습니다. 결합 해리 반응은 무조건 흡열입니다. 그죠? 무조건 흡열입니다. 무조건. 언제나 흡열 반응이며 그 흡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그 흡열 에너지를 여기에 있는 BE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그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물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게 왜 기체상이 중요하냐면 기체가 아닌 액체가 고체가 되면 액체나 고체가 되면 그 화학결합 옆에 있는 애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액체나 고체는 다른 입자들이 그 결합과 관계 없을 수도 있는 다른 입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화학 결합이 뭔가 쪼개지거나 뭐가 될 때 주변의 다른 녀석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체나 고체가 아닌 기체에서만. 기체는 왜? 걔만 딱 있는 거니까 기체에 대해서 이런 결합 해리 반응 혹은 결합 해리 에너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천도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하는 요거랑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슈쇼 기체가 슈쇼 원자와 슈쇼 원자가 된다고 할 때 이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가 얼마냐면 대략 433 kJ/몰만큼의 짜잔 흡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실험 데이터로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 433 kJ/몰을 이걸 뭐로 하겠다? BE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갑자기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왜 난데없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하느냐? 바로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하고 얘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적었죠? 자, 적었죠? 자, 지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울게요. 이엽. 자, 그럼 이때 잘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살펴보면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요 그래프 상에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앞선 그래프에서의 상태 3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거는 저 앞선 그래프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얘하고 얘가 서로 쪼개졌다는 얘기는 바로 상태 1로 서로 인력도 청력도 느끼지 않은 관계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433이라고 하는 요 BE는 자,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누구와 누구의 에너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바로 위치 에너지인데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인데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결합 해리 반응에 대해서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이에요. 이 반응에 대해서는, 이 결합 해리 반응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상태고 이게 나중 상태 아니요. 그럼 항상 에너지 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당연히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는 게 그거의 에너지 차이 아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자,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0이죠. 빼기 나중 상태. 그다음 뭐야. 그러면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바로 위치 에너지 최소값이 되는 거죠. 뭐만 아셨죠?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실제로 얘는 값이 있구나. 마이너스 433이었어.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참고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했어요? 우물 그래프라고 했죠. 그럼 이 우물에서 편의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걸 이제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well depth라고 해요. well depths.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우물 깊이요. 무슨 말 알겠죠? 우물 깊이. 그게 결국 이 수리적 관계에 의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well depths 이게 바로 B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요 깊이가 깊을수록 이 화학 결합의 결합력이 세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저 화학 결합 형성에 대한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 해석이에요. 이게 재밌는 건 자, 여기서부터 희한한 건 뭐냐면 요 그래프와 관련된 수식 있죠. 수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요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적인 해석만 있을 뿐이지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수식은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수식이 없다는 얘기는 수식이 필요할 때는 수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도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설명할 수 있는 요 네 가지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는 아무 수식이나 도입하면 돼요. 그럼 이 네 가지 포인트가 뭐야? 멀어지면 없어지고 좀 가까워지면은 인력이 우세하고 그 다음 화학결합이 이루어질 때 인력 청력이 같아지고 그 다음 더 가까워지면 청력이 우세해지는 그런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아무렇게나 도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면 항상 뭐를 도입하는 게 좋아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걸 도입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화학결합이나 여러 상호작용 시스템 중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편리한 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시스템마다 사용하기 좋은 함수를 가져다가 이 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배우게 됐던 그 격자 에너지 있죠. 그런 거는 다항함수가 편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로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또 어떤 경우에 표현할 수도 있냐면 몰스 포텐셜이라고 해서 화학결합의 진동과 관련된 움직임을 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함수가 편리하냐면 지수함수가 편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수함수로 표현하는 몰스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즉 수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수식을 아무거나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수식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요거 이후에 뭐가 있냐면요. 이 그래프로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것 중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내가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그거를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3장과 관련된 숙제가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쪽 파트에 대한 숙제가 첨부돼 있으니까 이게 루이스 구조 숙제 다음에 이쪽 파트에 대한 숙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리는 영상까지를 마저 보고 그 뒤쪽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왜 엔탈피하고 결합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엔탈피하고 뭐 결합 에너지하고 뭐 그다음에 형성 엔탈피 이런 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형성 엔탈피? 근데 온라인 수업 때 해가지고 네. 그냥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그것도 내가 영상으로 올리고 숙제도 올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자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영상으로 올리는 자료들이 있을 테니 그거들도 꼭 보고 숙제도 풀고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그래프들에 대한 이런 정성적 해석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자,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 보이죠? 됐어. 됐다. 오케이, 됐다. 이제 또 생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됐다. 이거 다음에 이거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거 되게 중요하고 재밌어요. 꼭 보셔야 돼요. 그죠?
짜잔.